옛날 궁궐에는 말괄량이 공주 선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예와 사냥을 즐기는 남자다운 취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선화 공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담장 너머로 펼쳐진 저 넓은 세상이 그녀를 부르는 듯했지요. 공주마마, 이번 혼담 상대는 서장군의 조카라 하옵니다. 어진 양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옵지요. 선화 공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10번째 혼담이었지요. 나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다. 잠금아, 내가 가서 거절의 뜻을 전해다오. 그러시면 아바마마께서 또 진노하실 터인데 어찌하면 좋을지요. 선화 공주는 한참을 생각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냥을 다녀오고 싶다. 그 후엔 아바마마의 뜻을 따라야겠지? 시녀 잠금이가 나간 후 선화 공주는 침상 밑에서 꺼낸 남장 차림의 옷과 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무예와 사냥은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지요. 며칠 후 임금은 선화 공주를 불렀습니다. 선화야, 서장군의 조카와 곧 혼례를 올릴 것이다. 아버님, 소녀가 한 가지 청을 올리고 싶사옵니다. 혼담을 받아들이기 전 마지막으로 사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임금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아니 된다. 이제 그만 자중하고 조신하게 신부 수업이나 하거라. 선화는 아바마마가 거절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사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선화는 아버지 임금의 노여움을 살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냥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밤 선화 공주는 남장을 하고 몰래 사냥 나갈 준비를 하였지요. 그녀는 활과 화살통을 등에 메고 짧은 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궁담장을 넘어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사냥터로 달려갔지요. 새벽녘 도성 외곽의 사냥터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남장한 선화는 활을 들고 조심스레 숲속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덤불 사이로 사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선화는 숨을 고르며 활시위를 힘차게 당겼지요. 아니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다른 화살이 날아와 사슴의 옆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보게, 그쪽도 저 사슴을 노리고 있었는가?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선화를 향해 걸어왔지요. 선화는 순간 긴장했으나 남자답게 보이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대의 솜씨가 나보다 더 빨랐소이다. 사냥꾼 강사는 선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선화는 지나치게 깨끗한 피부를 가진 젊은 사내로 보였지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근처 사람은 아닌 듯하구려. 어디서 왔는가? 한양에서 왔소이다. 오랜만에 사냥이나 즐기려 나왔소.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슴에게 다가가 화살을 뽑았습니다. 자네는 사냥꾼치고는 지나치게 고우니 양반집 도련님이신가? 선화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비의 아들이요. 무예에 관심이 많아 사냥을 즐길 뿐이요. 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화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선화는 본능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추었지요. 이름이 무엇이여? 선화라 하오. 선화. 여자 이름 같은데. 얼떨결에 말해놓고 선화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가 딸을 바라셔서 여자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소. 강사는 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되는군. 자네 활솜씨가 제법인데 나와 한번 겨뤄볼 텐. 선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소나무 가지를 맞추는 거요. 선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녀의 화살은 정확히 목표물을 꿰뚫었지요. 하!
대단한 솜씨. 어디서 그런 실력을 배웠어? 어릴 때부터 틈틈이 연습했소이다. 강사는 자신의 활을 들고 같은 목표를 향해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화살도 정확히 꽂혔지요. 자네 같은 실력자는 오랜만에 만나는군? 오늘 나와 함께 사냥하지 않겠? 선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지막으로 단 하루뿐인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고 싶었지요. 좋소. 단 해지기 전까지만 함께 하겠소?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선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선아는 자신이 여자임을 들키지 않을까 긴장했지만 다행히 강사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요. 그럼 산 너머로 가보세. 그곳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네.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지막 사냥을 즐겼지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들짐승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잡은 것은 형씨가 모두 가져가시구려. 아니, 애써 잡은 것을 어찌 내게 다 주는 거야. 나는 잡기만 할 뿐 가져가진 않소. 내 사냥을 오래 해봤지만 당신같이 욕심 없는 사람은 처음이요. 아무튼 내게 주었으니 감사히 받겠소.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오. 당신도 조심히 들어가시오. 두 사람은 사냥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선아는 간만에 해보는 사냥이 무척 재밌었지요. 아니 그런데 헤어진 강산이 다시 돌아오며 선아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선아. 잠시만 기다리게. 강산이 숨을 헐떡이며 선아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강산, 왜 이리 급히 오셨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자네 혼자 가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 말일세. 걱정해 주셔서 고맙소이다만 저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소이다. 강산은 선아 옆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사냥할 때와는 전혀 달랐지요. 내 오늘 자네와 사냥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네? 그러니 오늘 밤 내 산채에서 술이나 한잔하세. 내일 아침 일찍 한양으로 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네. 선아는 불편함을 느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산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는 것 같아 무척 불쾌했지요. 고맙소이다만 오늘 반드시 돌아가야 하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함께 하지요. 그런데 그 말에 강산이 실망하며 선아의 손을 갑자기 잡았지요. 자네는 사냥꾼치고는 손이 참 곱구나. 그 순간 선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손 놓으시오. 나는 이제 가야 하오. 강산의 눈빛이 변하며 선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혹시 자네는 여자가 아닌가? 그 목소리와 생김새는 여느 사내와는 다르단 말이지. 선화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어찌 여자겠소? 선화는 강산을 밀치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강산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뒤를 쫓아왔지요. 도망치지 말게. 자네가 여자라도 해치지는 않을 터이니? 선화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그녀는 숲속 지름길로 뛰어들었지요. 어릴 적부터 익힌 무예 덕분에 그녀의 발놀림은 무척 가볍고 빨랐습니다. 설마니 내가 정말 여자라면 나와 하룻밤 정도는 보내야 하지 않겠어. 선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힘껏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선아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강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여자라는 것을 안 순간 저리 덤벼들다니. 에잉, 쯧쯧. 선아는 서둘러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아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강산을 피하느라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길을 잃었구나. 선아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다시 강산이 쫓아오는 줄 알고 숲속 깊이 몸을 숨겼지요. 그러나 나타난 것은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숲속에서 나와 양반을 향해 걸어갔지요. 이보시오, 그쪽. 잠시 길을 여쭈어도 되겠소? 양반 김도령은 말을 세우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깊은 숲에서 홀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더구나 이리 늦은 시각에.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소이다. 한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소? 김도령은 선아의 말투와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냥이라. 마침 나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니 함께 가면 되겠소. 고맙소이다. 김도령은 선아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김도령이요. 나는 선아라고 하오. 두 사람은 나란히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김도령은 계속해서 선아에게 말을 걸었지요. 선아, 자네 말투는 여느 사내들과 좀 다르구려. 어느 집 자제요? 내 아버지는 그저 글 읽는 선비일 뿐이요. 그렇구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소. 혹시 오늘 밤 한양에서 좋은 곳을 구경하고 싶지 않으시오? 선아는 좋은 곳이란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궁박 세상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요. 어떤 곳을 말씀하시오? 기방이라고 들어봤소. 아름다운 기생들이 춤과 노래로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지. 그 말에 선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에서 들어보기만 했던 곳이었지요. 어차피 혼인을 하면 다시는 그런 곳은 가볼 기회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좋소이다. 나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소. 선화의 말에 김도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요. 내가 자네에게 한양의 진짜 재미를 보여주리다. 한참 만에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해 기방을 찾았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게.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는구려. 김도령은 선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미남이라면 기생들이 더 좋아할 테니 걱정 말게. 그 말에 선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남자답게 행동하려 했었지요. 기방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 보는 화려한 광경에 선아는 넋을 잃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선아는 기방 구석진 곳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강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선아와 김도령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선화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남자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지요. 김도령의 안내로 선화는 기방 안쪽 화려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병품과 비단 방석이 놓여 있었고 고관대작들이 기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지요. 이곳은 특별한 손님들만 출입하는 곳이네. 내가 자네를 특별히 데려온 것이니 편히 즐기시게. 선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지요. 김도령, 내겐 무척 낯설구려. 곧 익숙해질 터이니 걱정 말게. 그런데 그때 위엄있고 눈빛이 날카로운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의 몸에서는 권위가 넘쳐났습니다. 저분은 서장군이시오.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분이지. 서장군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선화에게 머물렀지요. 김도령, 오늘은 누구를 데려왔나? 처음 보는 얼굴인데. 김도령은 공손히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냥을 즐기는 선비의 아들, 선하라 하옵니다. 우연히 숲에서 만났사옵니다. 서장군은 선화를 날카로운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리 오게. 젊은이, 내 옆에 앉아보게. 선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장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남자답게 보이려 노력했지요. 자네는 사냥꾼이라 하기에는 너무 곱상하지 않은가? 나는 어려서부터 글과 무예를 함께 배웠소. 서장군은 호탕하게 웃으며 선화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자네는 참 흥미로운 자일세. 어떤가? 내 밑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 과분한 제안이오나 감사하오나 정중히 사양하겠소. 아쉽구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나를 찾아오게. 내 집 문은 자네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이네. 술자리가 무르익자 기생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선화는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서장군의 시선이 계속해서 선화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김도령이 선화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지요. 우리 이만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네? 서장군이 자네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말에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지요. 기방을 나온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도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조심하게. 서장군은 젊은 미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네? 특히 자네처럼 기품 있고 준수한 이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 말에 선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소문이 있소? 그렇다네. 그의 집에 들어간 젊은이들 중 일부는 다시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아마 자네를 다시 찾을 테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선화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고해주어 고맙소.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어디 묵고 있나? 내가 데려다 주지. 아니요, 괜찮소. 혼자 가면 돼요? 김도령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고집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서 가게. 내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선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리하겠소? 오늘 베풀어 주신 호의는 잊지 않겠소이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선화는 서둘러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서장군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선화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단검을 만졌지요. 서장군께서 그대를 초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는 갈 생각이 없으니 비켜주시오. 그런데 포졸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장군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는 없소. 순순히 따라오시오. 선화는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 순간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선화는 순발력 있게 싸웠지만 숙련된 포졸 5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녀는 곧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꽤 실력이 좋구나. 서장군께서 더욱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다. 선화는 포졸들에게 끌려 서장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붉은 기와가 달빛에 반짝였지요. 서장군께서 내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리로 들어가시오. 선화는 억지로 내실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서장군이 술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지요. 오, 선화.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다니 고맙구나.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납치라 부르는 것이 맞을 듯하오. 그 말에 서장군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화에게 술잔을 건넸지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게. 자네 같은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선화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 서장군은 욕망에 찬 눈빛으로 선화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사냥꾼이라 하기엔 너무 여성스럽지가 않은가? 그 말에 선화는 겁이 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냥꾼일 뿐이요. 정말 그럴까?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지. 서장군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선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지요. 선아는 불쾌함을 느껴 서장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취하신 것 같소. 나는 취하려면 아직 멀었네? 그는 선아에게 더 바짝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아는 임기응변을 하였지요. 미안하오.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은 어디요? 밖으로 나가 오른쪽이네. 내 사람이 안내해 줄 것이야. 선아는 급한 척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한 그녀는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담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담장을 향해 달려갔지요. 그리고 그녀는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이 쫓아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린 선아는 마침내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서장군의 집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판단했지요.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어째 사내들은 술만 마시면 늑대처럼 변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본능적으로 숲속 깊이 몸을 숨겼지요. 그런데 다가온 것은 뜻밖에도 김도령이었습니다. 선아. 어디 계시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도령, 나 여기 있소.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소? 김도령은 말에서 내려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 뒤를 따라갔었소. 헌데 예상대로 서장군이 선아를 강제 연행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지금껏 선아를 빼낼 기회만 보고 있다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따라왔소. 그랬구려. 신경 써줘서 고맙소이다. 내 별장이 가까이 있소. 우선 그곳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겠소. 서장군 부하들이 곧 쫓아올 테니. 선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도령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가 유일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았지요. 고맙소이다. 김도령. 두 사람은 말을 타고 김도령의 별장으로 향했지요. 김도령의 별장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작은 연못과 소나무 정원이 있는 정자에서 선아는 김도령이 내준 차를 마시며 긴장을 풀었지요. 그런데 서장군의 집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온 것이요? 취한 척하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가 담을 넘었소이다. 그 말에 김도령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오. 서장군의 집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많지 않소. 그런데 김도령은 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김도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네. 그대의 맑은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요. 순간 선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지요. 과찬이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냥꾼일 뿐이요. 그런데 그 순간 김도령이 선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자네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네? 불안함을 느낀 선아가 말했지요. 나는 이제 좀 쉬어야겠소? 내일 일찍 떠나야 하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김도령이 선아의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갑작스럽게 선아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지요. 선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김도령은 완고하게 두 팔로 선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지요. 선아는 태어나 처음 겪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도령을 밀어내려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꼈지요.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있는 힘껏 그를 밀어냈지요. 급작스럽게 미안하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요. 김도령,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선아는 말을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지요. 내가 성급했소? 용서하시오.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선아는 김도령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째 사내들은 빈틈만 보이면 달려드는 것이야. 이래서 여인들이 세상살이에 어찌 적응을 한단 말인가. 내가 이쁜 건 알아가지고 다들.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궁박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는 아직도 김도령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의 입술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물론 도둑맞은 입술이었지만 처음으로 여인의 설렘을 느껴보았습니다. 선아는 처음으로 여인의 감정을 느끼며 그렇게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선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서장군께서 도련님을 영모죄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선아는 깜짝 놀라 문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어찌 영모를 꾸몄단 말이냐? 서장군께서 도련님이 반역자들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냥꾼을 증인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정보이옵니다. 그 말에 선아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김도령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김도령과 하인은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장군이 그대를 이용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모양이여. 그대가 나와 함께 반역을 모의했다고 거짓 증언을 강요할 것이여. 그런 짓을 할 리 없소이다. 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요. 선화의 말에 김도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장군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대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여. 그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여. 나는 이제 도성을 떠나야겠소. 그대도 함께 가지 않겠소. 서장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가 없구려. 선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면 서장군의 조카와 혼인을 해야만 했지요. 헌데 서장군을 겪어보니 그의 조카와는 절대 혼인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김도령을 따라갈 수는 없었지요. 김도령,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 내가 해결할 일이 있소이다. 김도령은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서장군에게 맞서겠다는 건가? 아니요, 사실 나는 선아는 말을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지요. 나는 이 일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소. 그러니 김도령께서는 먼저 피신해 있으시오. 김도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서장군, 그자는 무척 위험한 자여.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궁으로 돌아가 아버지 임금에게 서장군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려 생각을 하였지요. 김도령, 당신은 어디로 가실 생각이요? 남쪽 해안가에 친척이 있어 그곳에서 잠시 몸을 숨길 생각이여. 김도령은 아쉬운 마음으로 선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소. 부디 무사하길 바라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아는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김도령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김도령은 떠나고 선아도 별장을 나서며 한양 궁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아버지 임금의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지요. 선아가 한양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여러 명의 사내들이 어느 한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었지요. 이 거렁뱅이 녀석. 감히 우리 구역에서 구걸을 해. 어디 한번 혼나보아라. 5명의 왈패들이 한 명의 거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나는 이곳이 당신들의 영역인지 몰랐소.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요. 어쭈, 말대꾸하는 거 봐라. 거지 주제에 말투가 반반하네. 그 모습을 본 선아는 본능적으로 그들 사이로 빠르게 뛰어들었지요. 그만들 두거라. 어째 5이서 한 명을 괴롭히는 것이냐. 왈패들은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선아는 여리여리한 사내로 보였지요. 아니 이게 뭐야? 또 한 놈이 나타났네? 뭐냐? 너도 혼쭐내 줄까?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오. 선아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왈패들이 망설이더니 두목이 명령하자 한꺼번에 달려들었지요. 선아는 잽싸게 몸을 움직여 순식간에 2명의 왈패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왈패들은 동료들이 쓰러지자 겁먹고 도망쳤지요. 선아는 숨을 고르며 거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거지 동수는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감사와 함께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고맙소이다. 당신 같은 청년이 이런 거지를 위해 나서다니요. 선아는 거지를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왠지 지적인 분위기가 풍겼지요.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오. 그런데 당신은 거지 같지가 않소? 예전에는 글을 좀 배웠소. 하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거지 신세이요. 선아는 거지 동수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괜찮소. 그런데 당신의 무예 솜씨가 참으로 놀랍소. 어디서 배운 것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조금씩 익혔소이다. 거지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당신도 평범한 거지는 아닌 것 같소? 2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2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는 듯 했지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선아라 하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동수라 하오. 어디로 가시는 길이? 한양 성안으로 가는 중이요. 당신은 어디로 가는 중이요? 나도 같은 방향이요. 혹시 함께 가도 되겠소? 선아는 낯선 거지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지요. 좋소이다. 함께 가시지요. 2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선아는 이 거지가 누구이고 왜 이렇게 범상치 않은 기품을 가졌는지 무척 궁금했지요. 그리고 동수 역시 선아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거지 신세가 되셨소? 그 말에 거지 동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과거가 있는 법이요. 나 역시 마찬가지요. 선아는 거지 동수에게 자꾸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분명한 듯해요. 그 말에 동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픈 과거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문은 한때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소. 하지만 서장군의 음모로 우리 가문은 몰락했소. 그 말에 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서장군이라는 말에 그녀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지요. 아니, 서장군이 당신 가문을 무너뜨렸다는 말이요? 그렇소. 우리 아버지는 영모제로 몰려 처형되셨고 가문은 몰락했소. 나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을 뿐이요. 선아는 거지 동수의 이야기에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서장군의 악행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서장군은 정말 악독한 자로군요. 그런데 당신은 어찌 이리 무예에 능하고 고우시오. 전혀 사냥꾼 같지가 않소.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지요. 나 역시 여러 사연이 있소이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소.
아니 그런데 두 사람이 숲속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자객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검이 들려 있었지요. 저자가 서장군님이 찾는 동수라는 자다. 저자를 당장 죽여라. 선아는 놀랐지만 빠르게 단검을 꺼내 들고 동수 앞을 가로막았지요. 동수, 내 뒤로 물러나시오. 자객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선아는 전광석화처럼 한 번에 두 명의 자객을 쓰러뜨렸지요. 하지만 나머지 자객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동수의 옆구리를 베었지요. 동수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선아는 분노에 차 동수를 보호하며 더욱 맹렬히 싸웠지요. 그러자 또 한 명의 자객이 선화의 단검에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남은 두 명의 자객은 갑자기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동수. 정신 차리시오. 선아는 급히 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소.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은 것 같소. 선아는 동수를 부축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동수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조심스레 걸어갔지요. 그런데 서장군은 왜 당신을 노리는 것이오? 내가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모양이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장군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지요. 이젠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아니 그런데 동수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였지요. 산속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한 선아는 동수를 부축하여 그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수의 상처를 치료하였지요. 선아는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약초를 붙여놨으니 곧 열이 내릴 것이오. 선아는 물에 적신 천으로 동수의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재주를 갖고 있구려. 말씀은 그만하시고 좀 쉬셔야 하오. 밤이 깊어갔지만 선아는 동수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의 상태를 살펴보았지요. 그녀는 동수의 이마에 계속해서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이목구비에 손은 거칠지만 분명 글을 많이 쓴 선비의 손이었지요. 헌데 서장군에 의해 몰락한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동수를 향한 연민과 특별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동수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억울합니다. 이것은 서장군의 음모입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선아는 동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연민의 눈물이 맺혔지요. 진정하시오, 동수. 이젠 내가 지켜드리겠소? 그런데 동수는 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선어, 내가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선아는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의식 없는 동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동수의 손에 힘이 빠지면서 선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을 하였지요. 궁으로 돌아가는 일과 동수를 도와 서장군의 악행을 밝히는 일, 그리고 동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선화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동수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지요. 어느 날 선화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그녀의 짐에서 동수는 여성의 비녀를 보았습니다. 선화가 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동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선화,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옛날 궁궐에는 말괄량이 공주 선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예와 사냥을 즐기는 남자다운 취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선화 공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궁담장 너머로 펼쳐진 저 넓은 세상이 그녀를 부르는 듯 했지요. 공주마마, 이번 혼담 상대는 서장군의 조카라 하옵니다.
어진 양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옵지요. 선화공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10번째 혼담이었지요. 나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다. 잠금아, 내가 가서 거절의 뜻을 전해다오. 그러시면 아바마마께서 또 진노하실 터인데 어찌하면 좋을지요. 선화공주는 한참을 생각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냥을 다녀오고 싶다. 그 후엔 아바마마의 뜻을 따라야겠지? 시녀 잠금이가 나간 후 선화공주는 침상 밑에서 꺼낸 남장 차림의 옷과 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온 무예와 사냥은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지요. 며칠 후 임금은 선화공주를 불렀습니다. 선화야, 서장군의 조카와 곧 혼례를 올릴 것이다. 아버님, 소녀가 한 가지 청을 올리고 싶사옵니다. 혼담을 받아들이기 전 마지막으로 사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임금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아니 된다. 이제 그만 자중하고 조신하게 신부 수업이나 하거라. 선화는 아바마마가 거절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사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선화는 아버지 임금의 노여움을 살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냥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밤 선화공주는 남장을 하고 몰래 사냥 나갈 준비를 하였지요. 그녀는 활과 화살통을 등에 메고 짧은 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궁담장을 넘어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사냥터로 달려갔지요. 새벽녘 도성 외곽의 사냥터는 아직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남장한 선화는 활을 들고 조심스레 숲속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덤불 사이로 사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선화는 숨을 고르며 활시위를 힘차게 당겼지요. 아니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다른 화살이 날아와 사슴의 옆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보게, 그쪽도 저 사슴을 노리고 있었는가?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선화를 향해 걸어왔지요. 선화는 순간 긴장했으나 남자답게 보이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대의 솜씨가 나보다 더 빨랐소이다. 사냥꾼 강사는 선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선화는 지나치게 깨끗한 피부를 가진 젊은 사내로 보였지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근처 사람은 아닌 듯하구려. 어디서 왔는가? 한양에서 왔소이다. 오랜만에 사냥이나 즐기려 나왔소.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슴에게 다가가 화살을 뽑았습니다. 자네는 사냥꾼치고는 지나치게 고우니 양반집 도련님이신가? 선화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비의 아들이요. 무예에 관심이 많아 사냥을 즐길 뿐이요. 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화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선화는 본능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추었지요. 이름이 무엇이여? 선화라 하오. 선화. 여자 이름 같은데. 얼떨결에 말해놓고 선화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가 딸을 바라셔서 여자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소. 강사는 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되는군. 자네 활솜씨가 제법인데 나와 한번 겨뤄볼 텐. 선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소나무 가지를 맞추는 거요. 선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녀의 화살은 정확히 목표물을 꿰뚫었지요. 하! 대단한 솜씨. 어디서 그런 실력을 배웠어? 어릴 때부터 틈틈이 연습했소이다. 강사는 자신의 활을 들고 같은 목표를 향해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화살도 정확히 꽂혔지요. 자네 같은 실력자는 오랜만에 만나는군? 오늘 나와 함께 사냥하지 않겠? 선화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지막으로 단 하루뿐인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고 싶었지요. 좋소. 단 해지기 전까지만 함께 하겠소?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선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선화는 자신이 여자임을 들키지 않을까 긴장했지만 다행히 강사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지요. 그럼 산 너머로 가보세. 그곳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네. 두 사람은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화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지막 사냥을 즐겼지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들짐승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잡은 것은 형씨가 모두 가져가시구려. 아니, 애써 잡은 것을 어찌 내게 다 주는 거야. 나는 잡기만 할 뿐 가져가진 않소. 내 사냥을 오래 해봤지만 당신같이 욕심 없는 사람은 처음이요. 아무튼 내게 주었으니 감사히 받겠소.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오. 당신도 조심히 들어가시오. 두 사람은 사냥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선화는 간만에 해보는 사냥이 무척 재밌었지요. 아니 그런데 헤어진 강산이 다시 돌아오며 선화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선화. 잠시만 기다리게. 강산이 숨을 헐떡이며 선화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강산, 왜 이리 급히 오셨소? 해가 저물어 가는데 자네 혼자 가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 말일세. 걱정해 주셔서 고맙소이다만 저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소이다. 강산은 선화 옆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사냥할 때와는 전혀 달랐지요. 내 오늘 자네와 사냥하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네? 그러니 오늘 밤 내 산채에서 술이나 한잔하세. 내일 아침 일찍 한양으로 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네. 선화는 불편함을 느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산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는 것 같아 무척 불쾌했지요. 고맙소이다만 오늘 반드시 돌아가야 하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함께 하지요. 그런데 그 말에 강산이 실망하며 선화의 손을 갑자기 잡았지요. 자네는 사냥꾼치고는 손이 참 곱구나. 그 순간 선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손 놓으시오. 나는 이제 가야 하오. 강산의 눈빛이 변하며 선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혹시 자네는 여자가 아닌가? 그 목소리와 생김새는 여느 사내와는 다르단 말이지. 선화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어찌 여자겠소? 선화는 강산을 밀치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강산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뒤를 쫓아왔지요. 도망치지 말게. 자네가 여자라도 해치지는 않을 터이니? 선화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그녀는 숲속 지름길로 뛰어들었지요. 어릴 적부터 익힌 무예 덕분에 그녀의 발놀림은 무척 가볍고 빨랐습니다. 설마니 내가 정말 여자라면 나와 하룻밤 정도는 보내야 하지 않겠어. 선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힘껏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선화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강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여자라는 것을 안 순간 저리 덤벼들다니. 에잉, 쯧쯧. 선화는 서둘러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화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강산을 피하느라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길을 잃었구나. 선화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화는 다시 강산이 쫓아오는 줄 알고 숲속 깊이 몸을 숨겼지요. 그러나 나타난 것은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숲속에서 나와 양반을 향해 걸어갔지요. 이보시오, 그쪽. 잠시 길을 여쭈어도 되겠소? 양반 김도령은 말을 세우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깊은 숲에서 홀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더구나 이리 늦은 시각에.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소이다. 한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소? 김도령은 선아의 말투와 차림새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냥이라. 마침 나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니 함께 가면 되겠소. 고맙소이다. 김도령은 선아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는 김도령이요. 나는 선아라고 하오. 두 사람은 나란히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김도령은 계속해서 선아에게 말을 걸었지요. 선아, 자네 말투는 여느 사내들과 좀 다르구려. 어느 집 자제요? 내 아버지는 그저 글 읽는 선비일 뿐이요. 그렇구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소. 혹시 오늘 밤 한양에서 좋은 곳을 구경하고 싶지 않으시오? 선아는 좋은 곳이란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궁박 세상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요. 어떤 곳을 말씀하시오? 기방이라고 들어봤소. 아름다운 기생들이 춤과 노래로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지. 그 말에 선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궁에서 들어보기만 했던 곳이었지요. 어차피 혼인을 하면 다시는 그런 곳은 가볼 기회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좋소이다. 나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소. 선화의 말에 김도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요. 내가 자네에게 한양의 진짜 재미를 보여주리다. 한참 만에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해 기방을 찾았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게.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는구려. 김도령은 선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미남이라면 기생들이 더 좋아할 테니 걱정 말게. 그 말에 선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남자답게 행동하려 했었지요. 기방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 보는 화려한 광경에 선아는 넋을 잃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선아는 기방 구석진 곳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강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선아와 김도령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선화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남자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지요. 김도령의 안내로 선화는 기방 안쪽 화려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값비싼 병품과 비단 방석이 놓여 있었고 고관대작들이 기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지요. 이곳은 특별한 손님들만 출입하는 곳이네. 내가 자네를 특별히 데려온 것이니 편히 즐기시게. 선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지요. 김도령, 내겐 무척 낯설구려. 곧 익숙해질 터이니 걱정 말게. 그런데 그때 위엄있고 눈빛이 날카로운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의 몸에서는 권위가 넘쳐났습니다. 저분은 서장군이시오.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분이지. 서장군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선화에게 머물렀지요. 김도령, 오늘은 누구를 데려왔나? 처음 보는 얼굴인데. 김도령은 공손히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냥을 즐기는 선비의 아들, 선하라 하옵니다. 우연히 숲에서 만났사옵니다. 서장군은 선화를 날카로운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리 오게. 젊은이, 내 옆에 앉아보게. 선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장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남자답게 보이려 노력했지요. 자네는 사냥꾼이라 하기에는 너무 곱상하지 않은가? 나는 어려서부터 글과 무예를 함께 배웠소. 서장군은 호탕하게 웃으며 선화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자네는 참 흥미로운 자일세. 어떤가? 내 밑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 과분한 제안이오나
감사하오나 정중히 사양하겠소. 아쉽구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나를 찾아오게. 내 집 문은 자네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이네. 술자리가 무르익자 기생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서장군의 시선이 계속해서 선아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김도령이 선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지요. 우리 이만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네? 서장군이 자네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지요. 기방을 나온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도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조심하게. 서장군은 젊은 미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네? 특히 자네처럼 기품 있고 준수한 이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 말에 선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소문이 있소? 그렇다네. 그의 집에 들어간 젊은이들 중 일부는 다시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아마 자네를 다시 찾을 테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선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고해주어 고맙소.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어디 묵고 있나? 내가 데려다 주지. 아니요, 괜찮소. 혼자 가면 돼요? 김도령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고집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서 가게. 내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리하겠소? 오늘 베풀어 주신 호의는 잊지 않겠소이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선아는 서둘러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서장군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선아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단검을 만졌지요. 서장군께서 그대를 초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는 갈 생각이 없으니 비켜주시오. 그런데 포졸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장군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는 없소. 순순히 따라오시오. 선아는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 순간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선아는 순발력 있게 싸웠지만 숙련된 포졸 5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녀는 곧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꽤 실력이 좋구나. 서장군께서 더욱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다. 선아는 포졸들에게 끌려 서장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정원과 붉은 기와가 달빛에 반짝였지요. 서장군께서 내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리로 들어가시오. 선아는 억지로 내실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서장군이 술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지요. 오, 선화.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다니 고맙구나.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납치라 부르는 것이 맞을 듯하오. 그 말에 서장군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화에게 술잔을 건넸지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게. 자네 같은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선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 서장군은 욕망에 찬 눈빛으로 선화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사냥꾼이라 하기엔 너무 여성스럽지가 않은가? 그 말에 선화는 겁이 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냥꾼일 뿐이요. 정말 그럴까?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지. 서장군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선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지요. 선화는 불쾌함을 느껴 서장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취하신 것 같소. 나는 취하려면 아직 멀었네? 그는 선화에게 더 바짝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화는 임기응변을 하였지요.
미안하오.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은 어디요? 밖으로